결혼 8년 차에 접어든 30대 여성 송 씨에게는 10살 어린 시누이가 있습니다. 철이 없어도 너무 없는 시누이는 혼전 임신으로 집안을 발칵 뒤집어 놓더니 이제는 출산을 코앞에 두고 송 씨의 속을 뒤집어 놓고 있다고 하는데요. 매일같이 송 씨에게 전화해서 대성통곡을 한다는 만삭의 시누이.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자, 실제 사연을 오늘 저희가 당사자 특정을 이유로 조금 각색했다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양 변호사님 시작해보죠. 네, 일단 이 가족이 어떤 가족이길래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연자는 30대 송 씨라고 합니다. 결혼 8년 차이고요. 6살, 2살, 두 아이가 있습니다. 남편은 동갑내기인데 이 남편에게 10살이나 어린 여동생이 있었어요. 근데 여동생이 좀 집안에 아픈 손가락이라고 해야 될까요? 철이 없어가지고 대학까지 졸업하고도 그냥 아르바이트만 하고 벌면 쓰고 이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집안에서 쟤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러고 있었는데 드디어 다행히 취직은 했답니다. 취직은 했는데 그래서 또 집을 하필이면 송 씨네 집 가까이서 얻으려고 했대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그것도 안 된다. 너 도저히 못 믿겠다. 그냥 아예 오빠네 들어가 살아라 라고 시어머니가 얘기를 해서 결국 시누이랑 같이 살게 된 겁니다. 이미 애가 두 명이고 네 식구가 사는 집에 시누이까지 같이 산다. 네, 사실 방이 하나 남기는 하지만 시누이가 들어와서 살 정도의 공간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또 2살, 6살 아이가 둘인 집에 시누이라고 하니까 생각만 해도 머리가 지끈지끈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시부모님이 애가 철딱서니도 없고 부족한 게 많아서 걱정이 된다. 다만 1년이라도 오빠네에서 같이 살면 안심이 될 것 같다고 간곡하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남편도 시누이가 아니라 여동생이랑 같이 산다고 생각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시누이는 집 얻을 돈도 없으니까 좀 고집을 부릴 수도 없었던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송 씨에게 애들도 열심히 봐주고 고모 노릇 제대로 해보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누이 고모 노릇은커녕 이 시부모님과 함께 살 때 버릇 그대로 철딱서니 없이 행동해서 송 씨를 몇 번씩이나 기함을 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유, 이거 참 걱정이 크겠네요, 이거. 네, 근데 이 버릇이 오빠네 집에 들어온다고 하나도 안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시누이가 이제 욕실에서 씻고 나면 머리카락이 가득한 거예요. 아유. 사실 6살, 2살 아이 매일 씻기는 거 너무 큰일이거든요. 근데 시누이가 다 이제 난리를 쳐놓은 머리카락까지 먼저 다 빼놓고 그다음에 목욕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청소를 할 때도 보면 시누이는 집에서 하던 버릇, 엄마가 이제 청소하면 옆에서 하던 버릇 그대로 소파에 누워서 유튜브 보면서 막 너무 재밌으면서 막 깔깔깔깔 놓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이제 동생이라고 생각하고 귀엽게 봐준다고 쳐도 술도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고 와서 주사를 부리는데 아이들이 자고 있으면 와서 고모 왔다, 일어나라, 뽀뽀해주고 장난감 사왔다, 이거 맛있는 거 먹자 그러고 자는 애들을 막 깨우는 거예요. 남편들이 막 그러듯이. 그것도 정말 기가 막히는데 다음날 일어나지 못하고 막 헤매고 있으니까 해장국까지 끓여내줬다고 합니다. 아, 예, 박 변호사님. 예, 참 남편이 시누이가 아니라 좀 여동생까지 생각해라 했는데 이 여동생이면 같이 살았겠습니까? 자, 뜻밖에도 이 기막힌 동거 1년 만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 이유는 좀 다른 데 있었습니다. 어느 날 시누이가 밖에서 언니 좀 보자고 해서 쭈뼛쭈뼛 나갔는데 쭈뼛쭈뼛 하는 말이 언니 나 임신했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엄청 어린데 너무 놀라서 무슨 일이냐라고 물어보니까 같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하고 교제를 하고 있었는데 얼마 전 1박으로 워크숍 간다고 거짓말한 날 사실은 그 사람은 여행을 갔고요. 거기서 결국 임신을 하게 됐는데 어떻게? 자, 부모님한테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겠다. 언니가 좀 도와달라. 결혼 약속했다. 대성통곡을 했고요. 결국은 아찔했지만 어떻게 방법이 없다 싶어서 시부모한테 잘 얘기를 했다고. 시부모도 나도 어쩌지 못하는데 사실 누굴 탓하겠냐라고 하면서 좀 언짢게 생각했지만 잘 넘어갔고 일단은 무사히 결혼까지 하고 독립까지 하게 됐다고 합니다. 자, 시누이가 결혼해서 뭐 독립하면서 알터니가 쏙 빠진 것 같았다는데 이 출산을 코앞에 둔 어느 날 시누이에게서 전화가 왔다는 거죠. 뭔가 불길한 예감. 어떤 대화가 오가는지 간만에 별별 상담소 별별 극장 만나봅니다. 자, 레디 액션! 언니, 요즘 산후조리원 왜 이렇게 비싸요? 저희 형편에 엄두도 못 내고. 그래서 말인데 언니네 집에서 산후조리하면 안 될까요? 네? 저희 집에서요? 네.
지열이가 뛰어다니고 막 그래서 정신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나도 그랬지만 친정엄마가 제일 편해요, 아가씨. 산후조리는 엄마한테 해야 돼. 어머니랑은 상의해 보셨어요? 엄마랑 있으면 박수박 눈치나 주고 싸우니까요. 그래도 언니네에서 1년 같이 살았다고 좀 친정 같고 마음이 편해서 부탁하는 건데 싫어요? 아니 싫다기보다 애가 둘이라 정신도 없고 산후조리는 자신이 없어서요. 오빠랑도 상의해야 되고. 아니 오빠 의견이 뭐가 중요해요? 언니가 내 옆에 있어야 마음이 놓을 것 같아서 그래요. 지금까지 늘 항상 내 편이 돼줬잖아요, 언니. 안 그럼 나 산후우울증 올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그 백다희 아나운서 옆에 앉아가지고 정말 표정을. 혹시 얄미워. 네. 아니, 원래 성격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 자, 양 변호사님 뭐. 아니 근데 감상 더하기. 진짜 왜 이 그 동생이 철이 없는지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시어머니하고 남편이 이게 신우이가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도 여동생이 이렇게 나오더라도 그럼 너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이제 송 씨가 시어머니한테 아니 저한테 산후조리를 해달라고 하는데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시어머니 하는 소리가 아이고 나도 지금 내 나이가 먹어가지고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들고 농사일도 치워야 되고 내가 왔다 갔다 하면 또 네 아버지 누가 돌보니 난 못한다 네가 해라. 이렇게 된 겁니다, 시어머니가. 남편한테 아니 당신 동생인데 왜 내가 돌봐야 되냐니까 남편이 아니 네가 결혼시켜줬으니까 산후조리까지 해줘야지. 그 기가 막혀가지고 내 동생이 아니라 네 동생이라고 했더니 아니 네가 애들 둘이나 낳아봤으니까 더 잘할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아 타지에서 혼자 사는데 에이 그 산후조리도 못했냐 이런 식으로 나오더란 겁니다. 너무 어이없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남편이라는 사람이 정 힘들면 장모님한테 SOS 요청해. 아니 저 상황에서 이 송무 씨 입장에서는 우리 엄마를 네가 왜 우리 엄마를 산후조리를 시켜? 이 기가 막힌 상황인 거죠. 그 이거 뭐 이게 참 뭐 궁금하고 말고 할 문제인가 싶습니다. 자, 그래도 궁금증 짚어봐야죠. 보여주시죠. 자, 불편한 동거를 해온 10살 어린 신우이. 이걸 왜 해줘야 됩니까? 줄 필요 없죠, 사실은. 뭐 법적인 것도 당연한 거고요. 사실은 오히려 부모님도 해줄 이유가 사실 없는 거고 누가 본인이 해야 될 이유인 거예요. 가만 놔두면 알아서 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해줄면 똑같이 반복될 겁니다. 지금이라도 좀 강인하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예. 하지 마십시오. 예. 자, 양 변호사님 먼저 가볼게요. 아까 말씀드렸죠. 왜 신우이가 왜 이 지경이 되는지 시어머니하고 남편이 저렇게 만든 거예요. 저기서 산후조리 해주죠?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애 둘 있으니까 새 키우세요 하고 애 떠맡길 겁니다, 아마. 아, 진짜. 자, 교수님. 아, 네. 뭐 악의는 없는 것 같아요. 그건 아니고 우리가 가족이 우리가 남이가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우리 가족, 니네 가족 다 해서 우리가 힘들 때 돕고 뭐. 근데 사실은 그건 말도 안 되고 친정 엄마까지 동원해서 하라는 건 너무 선을 넘는 것 같고 이거는 진짜 원래 가족끼리도 이 정도로 진짜 선을 넘으면 가족 관계가 깨질 수도 있는데 거기에 사부인 뭐 장인어른 장모까지 다 우리 뭐 동생을 도와야 된다는 그 남편의 말에 근데 저는 진심으로 좀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 아내가 너무 착해서 여태까지 뭐 힘은 들어도 그래요. 우리 집에 1년 계세요. 그리고 뭐 결혼하는 것도 도와주고 너무 좋아지니까 호의를 권리로 아는 지경에 이르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딱 거절하시면 되고요. 산후조리원 가시면 되고요. 요즘은 집에 오셔서 산후조리 도와주시는 그런 전문가들도 많습니다. 그렇군요. 자, 일단 뭐 백다희 아나운서 본인 연기에 대한 평가들이 상당히 좀 있었는데 그거 빼고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의견. 이 가족분들은 좀 사연자의 남편을 좀 비판하는 글들이 많았는데요. 수영강님, 남편 보고 하라고 해요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로에로에님은 왜 남의 집 귀한 딸한테 떠넘기죠?라고 하셨고요. 자몽라떼투님, 지금이라도 단호하게 거절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아직도 구독을 안 했다고? 구독? 어떻게 하는데? 아이고, 여기 누르면 된다. 여기 빨리 좀 눌러라. 빨리 눌러야겠다. 가족 여러분, 구독하기는 여기요.